학교 행사에 처음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아버지 모임을 만든다는 얘기를 듣고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여기 같이 힘을 한번 보태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처음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아버지 모임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활성화되다가 사실 이제 우리 애가 초등학교면 계속 다니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가 이제 졸업할 뭐 큰애는 졸업도 하고 작은 애가 졸업할 때쯤 돼서 그 시에서 하는 그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추진위원회라고 그런 사업을 또 전에 듣게 됐어요. 그래서 뭐 이 동네를 다른 데로 이사 가지 않는 이상 사실 이 동네 계속 있고 또 형식 자체가 주민 참여이고 뭐 저희 같은 학부모들이 참여를 해서 스스로 프로그램도 짜고 진행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버지 모임에서 행사 준비하고 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제 우리 마을에 이제 초등학교 3개가 있는데요. 그대로 이제 마을 전체 그 애들 대상으로 행사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뭐 어색하고 낯선 적도 있지만 같은 학부모들이 많이 참석해서 서로 인사하고 같이 프로그램도 만들고 하니까 오히려 이제 더 동네로 마을로 확대되니까 더 보람도 커지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더 다양하고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확대되어 가는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이런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러니까 내 아이랑 같이 지내는 시간을 많이 만들고 같이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 거에서 시작을 했지만 우리 동네에 사는 모든 아이들이 사실은 밝고 뭐 걱정 없는 그런 동네가 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들은 커 나가지만 이 동네 애들을 위해서 또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행사도 같이 하고 하니까 그게 참 뜻깊고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게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가 1995년이니까 이제 30년이 이제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지방자치제는 지방자치제 그 형식에 이제 머물고 있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방의원 생활을 하면서 지방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그 지방자치제 중심에 서야 되는데 어느 곳 하나도 그 중심에 서 있는 곳이 없었어요. 대부분 관이 주도하고 지역 주민들은 동원하는 방식에 이게 3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그 주민자치제의 저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을 교육 나눔 또한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되게 중요한 하게 고민을 했어요. 당시에 물론 대구시 사업이었고 우리 북구에서 각 동마다 처음에는 이제 뭐 4개 또 6개 동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이제 사업을 해봤지만 당시에 이제 제 지역구가 동천동과 이제 이 구구동이었기 때문에 그 두 동에 우리 동장님께 이제 제안을 했죠.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우리 지방자치제를 온숙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 맨 처음 참여하게 된 계기는 저희 아이 학교장 추천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데 이제 가시자고 전화가 와서 회의가 있다고 함께 가시자고 해서 따라왔는데 우리 마을 교육나눔 이제 이런 사업이었습니다. 되게 이제 생소했죠. 저는 학부모 입장, 엄마 입장으로서 있다가 갑자기 어떤 회의 분위기 있어 이렇게 진중한 회의 진중한지를 모르고 그냥 부정성에 따라왔다가 얼떨결에 참여하게 됐죠. 제가 솔직히 이렇게 길게 이 사업에 같이 동참할 줄 몰랐는데 같이 했던 임원들이랑 저희 이제 좀 편하다고 느꼈던 게 한 3년 차쯤 그때서야 이제 이분들
마음으로 어떤 이제 주제를 두고 네,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마을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바르게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우면서 같이 이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부분을 한 3년 정도 됐을 때 네, 유명한 것 같아요. 네, 그 동천동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사업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동천동 런닝맨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동천동 소재에 있는 우리 초등학생들과 그리고 학부모들이 한 수백 명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아주 무더운 여름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역사적인 현장 뭐 또는 우리 기관을 또 방문해서 또 기관을 이해하는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참 이게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고 우리 학부모들이 직접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 간다는 그 취지가 저한테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상 이 지역에서 잘 알 수 없는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른들도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배우고 또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도 알지 못했던 우리 동네를 좀 알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아마 가장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그 팔공산 부자 캠프, 뭐 돈 많은 사람들 캠프가 아니라 아버지와 우리 애들이 1박 2일을 하면서 같이 프로그램도 하고 같이 밥도 지어 먹고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엄마 없이 애들 데리고 가니까 처음에는 걱정도 뭐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은 뭐 그때가 참 그래도 기억에 많이 남고 애하고 이렇게 시간도 같이 보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보면 살아오셨네 어느새 자신의 머리 커서 말도 안 듣네 한평생 저 자신 밥그릇에 청춘 걸고 새끼들 사진 보면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눈물 먹고 목숨 걸고 힘들어도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은 아이들 스스로 여행 갔다 온 둥비 탈출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스스로 집을 떠나서 자기들끼리 여행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같이 가보지는 못했지만 아이들 후기를 들었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재미있고 다시 또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사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아이들 주도가 아닐까요? 제일 먼저 가지는 못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 오빠 너무 작으세요? 살려주고 정말 감사합니다. 머리 숙이자는 거죠. 이거 여기 꼬리가 두 개가 있어요. 이게
태호의 꿈 찾아보세요. 있어요? 우리 태호라고 하는 친구는 꿈을 어떻게 설명했을까 한번 들어볼래요? 정직한 재료로 정직한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 열심히 한번 볼게요. 꿈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 어릴 때 탐정이 꿈이어서 탐정. 꿈이 생기면 그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있다. 또 열심히 해라. 지방자치의 내용이 다양하잖아요. 뭐 교육, 산업, 뭐 기타. 교육도 사실 지방자치 하나의 어떤 동네로 오게 되면은 이제 교육자치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되죠. 뭐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우리의 교육은 어떠했는가? 거의 행정과 관주도로 일방적으로 이제 이루어져 왔던 거죠.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면서 이 학교가 아니라 그 학교와 또 우리 학교 선생님들과 또 학교 구성원들이죠. 그리고 지역 주민, 우리 아이들과 아니 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 교육이 지금의 어떤 우리 시대의 교육의 모습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교육청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은 거의 수동적으로 이 교육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따라가야만 하는 객체로 전락됐던 게 지역 우리 학부모들이었고 우리 아이들이었다라면은 이제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육기관, 학교죠. 학교와 또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일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머리를 좀 맞대고 우리 지역에 걸맞는 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이러한 교육적 환경과 시스템들을 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 이게 또 교육 자치로서의 또 마을 자치로 또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과정들을 좀 겹치면서 이 하나하나의 우리 마을에서 우리 교육에 대한 이 힘든가 어려움들도 우리가 함께 좀 극복해가고 우리 마을에서의 어떤 이 교육들을 주민들과 학교와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책임지는 이런 과정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는 혁신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와 마을 주민들이 이 교육에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머물러 있는 것도 있지만 지역의 마을에서 뭐 방과후와 같은 그런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마을 주민들과 연결해서 마을에 관련된 문제들을 같이 이제 뭔가를 만들어 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마을 주민들이 학교에 와서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죠. 결국은 이제 학교는 마을 안에 있는 거고 학부모는 어찌됐든 마을 속에 속한 사람이기도 하고 학교의 주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매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결국은 이 아이들이 그 지역에서 그 마을에서 성장하려면 이 학부모와 그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마을의 이 공동체 안에서 성장해야 된다라는 기본 방향의 중점이 저는 마을교육 공동체고 공동체 복원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봐요. 학부모의 자문자는 도교육청에서 꾸려지고 이제 그 꾸려진 취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학부모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것들을 자문해 주는 게 이제 각 학교의 학부모
학부모회 조직하고 그걸 운영하는 데에 컨설팅해주는 역할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회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그 매뉴얼 작업을 좀 하고 있어요. 이제 학교에 돌아간 학부모회가 어떤 이제 뭐 학교 내부적인 뭐 좀 어려운 부분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직접 찾아가서 이제 컨설팅도 해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 학교 사례를 먼저 좀 얘기하면 제일 학부모들이 어려워하는 게 학부모들이 민주주의 교육을 이제 제대로 받아본 경험이 많지 않고 아무래도 어떤 조직에서 활동한 경험이 많이 있지 않다 보니 학부모회를 어떻게 민주적으로 선출하고 그것을 어떻게 민주적인 어떤 회의 체계를 통해서 이제 이것들을 진행해 가는지 어려워해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회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나 그리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뭐 투표 방법 아니면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논의의 체계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어찌됐든 좀 딱딱하게 가더라도 민주적으로 어떻게 선출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선거 공고하고 선거에 진행되는 전체적인 과정과 뭐 하다못해 서식까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학부모들 교육을 좀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회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이렇게 좀 기본적인 모의 회의 같은 걸 좀 해봐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학부모들을 최초 약간의 교육을 좀 시키고, 학부모들을 저희는 이제 매월 정례 대의원 회의를 통해서 안건을 만들고 1차적으로 이제 교육과정 이제 아직은 좀 미흡하지만 작년 코로나 때에 사실은 12월부터 학부모회가 교육과정에 좀 편성하는 데에 계획하고 수립하는 데에 참여할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학교에서도 그것을 수용했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만 이제 논의 과정에서 뭐 정관을 바꾼다거나 다양한 학부모 활동, 학부모 교육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해서 진행해 가죠. 그리고 이제 동아리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세 개가 있어요. 독서 동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코 동아리라고 해서 좀 친환경 관련한 동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빠들이 참여하는 부자부녀 동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작년에,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회장하기 전에 학부모회를 보니까, 학부모 동아리들이 그냥 학부모 예산 가지고 학부모 몇 명이서 뭐 조그만한 뭐 만들어서 가져가고 막 이런 걸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찌됐든 이 학부모 자치도 결국은 민주 시민 역량을 키우는 역할 속에서 학부모가 자체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어찌됐든 아이들과 함께하는 어떤 다양한 민주 시민적 활동, 예를 들어서 환경과 관련된 아니면 인권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하는 뭐 다양한 어떤 뭐 대외적인 활동 같은 이런 것들을 좀 계획을 하죠. 우리 학교는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학교예요. 학부모들만 한 1,300~1,400명 정도 될 거예요. 엄청나게 큰 학교잖아요. 그러네. 신설학교고 지금 이제 4년차가 되는 학교인데 1, 2년차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학부모들이 이제 1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이 다 전입을 온 상태라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이 학교에서 이제 제대로 좀 적응하는지 막 굉장히 많은 관심을 들여다 보니까 때로는 그게 간섭이 되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어떤 선생님들은 막 스트레스성 거 해갖고 막 약도 드신다고 막 하고 첫 해에 그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정부 내실 내고 나가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학부모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내는 내용들 중에 정보가 부족해서 발생되는 민원들이 너무 많더라. 어떤 문제들은 이제 학교에서의 권한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이나 어떤 것들은 이제 도교육청의 권한인데
이런 것들을 학부모들이 잘 모르니까 무조건 교무실에다가 행정실에다가 전화해가지고 그런 거 막 따지고 막 이렇게 드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은 도교육청 관할이고 교육지원청 관할 이런 것들도 많았어요. 어떤 절차나 과정들을 학부모들이 다 모르다 보니까 결과만 놓고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성토하시고 막 그래서 사실은 학부모회가 어떤 학교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학부모의 임원들이 충분히 수집하고 그것들을 통일된 이 학부모의 임원 체계에서 학교하고 의사소통을 해서 그것을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제가 밴드를 미리 만들어 놓고 문자 발송했는데 거기에 한 꽤 많은 학부모들이 들어오고 그 안에서 이제 진행되는 어떤 질문 사항이나 아니면 이제 정보들을 거기다가 올려줌으로 인해서 계속 학부모들이 일단 한번 학부모회 임원들을 통해서 거쳐서 이제 전달이 왔다 보니까 이런 민원들이 많이 축소됐어요. 저희가 이제 학부모들이 회의를 통해서 맞벌이 부모들이 우리 학교 내 학부모들은 한 60, 70% 돼서 가급적이면 한 번이라도 더 아이들이 좀 등교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니까 선생님들이 그 회의를 통해서 그걸 받아들였어요. 선생님이 한 반을 오전, 오후로 나누면서 에너지를 2배 이상 쏟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학부모들하고 약간의 신뢰가 쌓으면서 선생님들도 그렇게 의지가 생기시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교장 선생님에게 학부모들이 고맙다고 이런 관계가 되더라고요. 행동교육법 시행령상에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학부모회 전체회의, 총회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지만 전체회의에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이제 그거를 근거로 이제 조례로 넘어온 건데, 이제 경험상 학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 여전히 상당 부분 이제 뭐 학교장이나 학교 관계자들에 의해서 학교 운영위원들이 이제 사전에 정해져서 뭐 선출의 형식만 띄우는 이제 그런 방식이 여전히 전라북도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큰 문제가 학부모의 의견들을 학부모에서 뭔가 수집을 하고 이것을 그 의견에 따라서는 이제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넣을 수도 있는데 학부모위원들과의 아무런 교류나 소통이 없기 때문에 학교 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들과의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학부모위원들은 학부모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의견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본인의 판단과 때에 따라서는 그 운영위원회가 그냥 거수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죠. 그래서 조례에 담아진 것들을 사실상 이제 학부모회에서도 그걸 잘 몰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내가 좀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 학교의 학부모회가 이것들을 인식하고, 이제 학교 운영위원회에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야겠다. 들어가더라도 나는 가급적이면 좀 임원들이 들어가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은 작년에 학부모 자문단 하면서 많이 고민이 됐던 게 학부모들은 물론 이제 모든 학부모는 아니지만 뭔가 학부모회를 통해서 학교의 교육 활동을 참여하는 것을 해보고 싶은 학부모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데 이제 학교가 그 문을 열어주지 않죠. 가장 먼저 열어줘야 되고 그 학부모를 교육에 있어서 동반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학교는 학부모들을 민원인 아니면 뭐 학부모 스스로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 인접 이제 학교의 학부모 회장이 작년에 저는 총무였고 저희 인접학교 학부모 회장님이 저한테 굉장히 전화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분을 보니까 완전 보스이셔요. 그러니까 학교는 굉장히 이런 학부모들을 불편하게 생각을 하죠. 그냥 민원성 학부모라고 생각해서 물론 이분이 굉장히 막 시끄럽게 하니까 일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지만
이런 학부모회가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분이 떠나면 또다시 학부모회는 완전히 침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어찌됐든 그 교육 3주체라는 서로 신뢰 관계 속에서 믿음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형성이 안 되고 학부모들은 여전히 문을 열지 않으니 우리는 세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가다 보니 이제 이게 좀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 속에서 저희가 올해 교육청에다 요구했던 건 이 학부모회와 관련된 교육을 교장 교감 선생님 혹은 교무부장 선생님 교육에 반드시 이 학부모회와 관련된 연수를 시켜주셔야 된다. 학부모와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학부모를 단순히 민원으로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사실상 학부모들이 어떤 자치 역량이 부족하다면 학교가 그것들을 더 열어주고 그 역량을 쌓을 수 있게 옆에서 서포트 해주고 그렇게 해줘서 아이들을 같이 성장시키는 동반자로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필요하고, 또 학교에서 또 해줘야 될 게, 저희가 해보니까 반드시 두 가지는 해야 된다. 학부모가 학교에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자치회 공간이든, 그러니까 모두가 쓸 수 있는 공통의 회의 공간이든, 아니면 학부모 회의 공간이든, 회의 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최소한 학부모 자치조직을 담당하는 거기 선생님은 교무부장이나 교감이 이거를 담당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교육나눔을 이제 처음에 추진하게 된 계기가 학교장 추천으로 시작을 해서 학교랑 같이 연계를 했을 때에 학교장에 이제 계셨던 분이 이제 임기로 퇴직하시고 다른 분 교장선생님이 이제 오셨는데 마인드가 달라서 저희 교육나눔을 지원해주는 그런 게 조금 많이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전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되게 피드백도 해주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밀어주셨다면, 활동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셨다면, 그 다음 교장선생님은 이제 그 선생님과 같이 아이들을 이제 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 설명이나 그다음에 추진하는 데 대해서 어려움이 되게 많았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목표는 하나예요. 우리 마을에서 내 아이뿐만 아니라 엄마로서, 마을의 어른으로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만 자랄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주자. 저는 궁극적인 목표는 그거 하나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단순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은 이것이 이제 매년 수많은 우리 동천동 주민들과 아이들이 고생을 해서 이제 이 사업들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매년 좀 축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축적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을과 또 주민들과 우리 학교와 아이들과 선생님들 간의 이 관계들도 이게 매년 좀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교육사업 자체의 질적 향상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학교와의 관계를 잘 좀 설정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몇 년이 지나도 학교 우리 교장 선생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또 많은 또 이 차이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지역 주민들과 아이들, 학교가 이 3주체가 좀 함께 밀도 있게 좀 고민을 하고 프로그램도 함께 새로운 것을 많이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참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쑥스럽기도 하고 내가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먼저 많이 하시는데, 같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든 게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 다른 직업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환경도 다르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고민하고 같이 진행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은 프로그램도 생기고 참여도 많아지고 할 테니까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애들을 위해서, 우리 동네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